이강 프레젠테이션 스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 있어서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기 위한 세 가지의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결국에는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라는 것은 발표자와 청중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청중을 제대로 이해하고 청중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더불어서 메시지를 구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각종 전략이나 혹은 시각적인 자료들, 기획력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것을 어떻게 그 주어진 청중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언어적, 비언어적 전달 스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란 무엇인가? 프레젠테이션이란 무엇인가? 자, 우리는 프레젠테이션을 줄여서 P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아쉬운 것은 만약 우리가 사이버 교육이 아니라 실제 우리 교육생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라면 아주 짧은 시간 자기소개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주 짧은 프레젠테이션을 한 번쯤은 해봤으면 이라고 하는 아쉬움이 참 많이 남는데요. 그냥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것과 공적인 자리에서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과 의미로 다가가게 됩니다. 즉, 발표자는 내가 의도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한된 주어진 시간과 그리고 주어진 장소 안에 내 앞에 있는 청자들에게 사실이나 혹은 내 생각이나 혹은 기획이나 정보 등을 전달하거나 그 전달을 통해 단순히 그냥 쭉 그랬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프레젠테이션의 주 목적은 나의 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상대를 뭐 하는 것? 설득하는 과정을 프레젠테이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프레젠테이션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기 위해 프레젠테이션 그 자체, 그 시간을 잘하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PT를 통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이 정보 전달이라면 청중들에게 가장 청중에 맞는 언어로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이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혹은 이 PT를 통해서 고객에게 혹은 청자에게 무언가를 설득하고자 한다면 다양한 프레젠테이션들의 요소들을 집어넣음을 통해서 상대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특히나 비즈니스 상황에 있어서 무엇보다 시작, 그 프레젠테이션의 업무의 시작이다, 또 끝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는 회의를 할 때에도 먼저 회의를 함에 있어서 오늘 어떤 내용으로 혹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는지, 지난 주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프레젠테이션 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을 발표자와 청중들이 상호 공감하고 청중이 가지고 있었던 무언가 불확실성, 모르고 있는 부분 혹은 의심난 내용을 발표자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말끔하게 해소시켜 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 프레젠테이션을 들음을 통해서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프레젠테이션의 효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의 3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표자가 있겠죠. 즉, 내가 어떤 다양한 메시지를 기획하고 구성해서 청중들에게 그것을 하는 발표자. 두 번째는 청자 혹은 청중이라고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청중이 있기에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프레젠테이션의 이유를 만들어낸 최초 제공자 이면서 프레젠테이션의 대상자를 청자, 청중이라고 합니다. 발표자와 청중이 있다면 당연히 내용이 있겠죠. 이거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요. 네, 3요소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내용. 즉,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용도가 달라집니다. 물을 담게 되면 물컵이 되는 거고요. 음식을 담게 되면 접시가 되겠죠.
그거 마찬가지로 프레젠테이션의 내용물이자 발표자와 청중이 상호 생각을 공유하고 감정을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매체, 그것이 동영상이 될 수도 있겠고요. 질문을 통해서 PT를 시작할 수도 있겠고, 혹은 어떤 객관적인 정보들을 전달함을 통해서 다양한 내용을 구성함을 통해서 발표자와 청중이 상호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혹은 발표자가 그 목적이 설득이라면 설득을 더욱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중요한 또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프레젠테이션의 각각의 원칙, why, how, what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즉, 발표자는 내가 왜 이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함을 통해서 이것이 정보 전달의 목적인지, 설득을 하고자 하는 건지, 혹은 나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청중들이 또 다른 행동을 촉구하기를 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유형 중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발표자가 목적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청중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느냐 라고 그 전달을 제대로 하는 순간 청중들은 발표자가 제대로 전달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느껴서 오늘 내가 이 PT를 듣는 이유는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what, 즉 무엇에 대해서 그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왜 말하는 것인가, 왜 PT를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청중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PT를 하는 발표자 앞에 놓여있는 청중들이 얼마나 많은 규모인가, 대규모인가 소규모인가에 따라서 그 규모에 따라서 내용과 방법이 달라지게 되겠고요. 더불어서 청중들의 태도가 얼마나 호의적인지, 호의적이라면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반대로 적대적이라면 먼저 나와 청중이 상호 적대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이 적대적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사전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든지 혹은 스팟들을 통해서 또 미리 조금은 제거하기 위한 어떤 정보나 혹은 그 원인, 왜 우리가 이렇게 상호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둠이 필요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청중에게는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에 부합해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것이 더 잘 두드러질 수 있도록 그 유도를 하는 것이 유도함이 필요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청중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 혹은 또 5가지라고도 이야기하는 이론도 있는데요. 청중들의 학습 유형은 이와 같이 시각적, 청각적, 체험적 학습자로 나뉠 수 있습니다. 즉, 보여지는 시각적인 자료에 잘 반응하는, 일반적으로 30%에서 40%의 청중들이 보여지는 시각적인 자료에 대체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시각적인 학습자. 두 번째는 청각, 들려지는 단어나 소리에 반응하는 학습자. 그리고 체험형 학습자는 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신체적인 활동을 할 때 더 많이 반응하는 사람들을 체험형 학습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무엇을 왜 말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 how, what, why, how 원칙. 즉,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말할 것인가.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면 발표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프레젠테이션에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확신에 따라서 더욱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스킬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100% 이상, 200% 까지 청중들을 만족시키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방법으로의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 준비를 해야겠죠. 더불어서 큰 흐름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 예상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요. 기업 프레젠테이션 자리에 이제 프레젠터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가끔 강의거나 혹은 어떤 설득을 위한 프레젠터로 활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느 날 모 기업에 갔을 때
프레젠테이션을 한창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그 빔 프로젝터가 확 나가면서 꺼져 버렸어요. 한창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데 빔이 그냥 빔 그 렌즈가 터져서 불이 꺼진 거죠. 더 이상의 시각적인 자료는 없었습니다. 물론 프레젠테이션을 함에 있어서의 모든 내용들은 다 제 머릿속에 있었죠. 당연히 프레젠터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하고 또 청중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충분한 사전 준비하에 앞에 나서야 하겠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직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고 아직 그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했기에 그 상황에서 시각적인 자료는 준비됨 없이 그 프레젠테이션 그 빔 프로젝터를 바꾸는 시간 동안 오히려 더욱더 청중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다양한 게임도 중간중간 준비를 하게 되고요. 혹은 질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떤 내용들이 기억이 나는지 질문이나 혹은 어떤 스팟들을 통해서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나도 모르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그 시간들을 마무리하고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도 사전에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전에 발표자는 충분히 대비해 놓아야 합니다. 더불어서 작성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리허설하고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동선까지도 체크를 해야 완벽하게 내가 지금 청중들에 있어서도 그 청중들 가운데 지금 현재의 어떤 중요한 청중들 중에서도 특히나 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사전에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정보를 파악해서 누구에게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한다면 질문을 하고 사전 사례를 든다면 어떤 사례를 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시나리오 검토와 함께 동선까지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의 다음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청중들에게 어떻게 느끼셨는지 무엇을 알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추후 하고 싶은 이야기가 혹시 있으신지에 대한 피드백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근데 이 프레젠테이션 후에 청중들에게 피드백을 받는 것이 여간 쑥스럽고 또 긴장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충분히 자신이 하고 있는 내용이나 지금 현재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을 스스로가 충분히 잘 파악하고 안 상태에서 어떤 Q&A라든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메시지의 구성법인데요. 프레젠테이션을 기획할 때 도입, 본문, 결론에 있어서의 각각의 어떤 그 중요한 부분들을 좀 알아보면 첫 번째는 도입 부분은 전체에 있어서 10에서 20% 정도이지만 프레젠터의 소개와 함께 오늘의 프레젠테이션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첫 시작.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인가? 그것을 예를 들면 동영상으로 할 것인가? 질문을 할 것인가? 게임을 통해서 함께 체험이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다양한 준비들을 통해서 발표자는 청중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핵심 단어들을 사전에 이야기함을 통해서 같이 상호 간의 공감대를 빠른 시간 안에 형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즉, 왜 프레젠테이션을 듣는지, 이를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는지, 또 무엇을 듣게 될 것인지 라고 하는 것들을 사전에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 시간이 충분히 할애해도 될 시간이다 라고 하는 궁금증 유발을 시켜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설명이나 질문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도입 부분을 구성해 주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전체에 있어서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내용과 핵심 부분인 거죠. 자, 이때에 있어서는 기술하는 내용을 크게 3단계로 구성을 해서 각각 내용을 담도록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즉 기술하는 내용에 대해서 3단 구성을 통해서 가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하고요. 주장에 있어서의 논리성을 부여하고 타당한 근거, 즉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리와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혼자서 프레젠터 혼자 무언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중간중간 집중력이 떨어지고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루함을 없애질 수 있는 전략이라든지, 그 전략이라고 한다면 질문이라든지, 혹은 중간에 어떤 시각적인 자료 등을 통해서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혹은 청중들이 다시 또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지루함을 없애줄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결론이죠. 결론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입 부분처럼 10에서 2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마지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프레젠테이션의 전체적인 어떤 목적이 충분히 달성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프레젠테이션의 오늘 무엇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를 통한 중요한 부분의 강조가 이제 결론 부분에 이끌어져 나와야겠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질의응답, 꼭 질의응답 시간을 받으셔야 합니다. 질의응답을 통해서 지금 발표자와 청중이 상호 충분히 잘 이해했는지 그리고 청중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질문, 질의응답 시간을 받으셔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질의응답을 받을 때 청중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전 시나리오 작성을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어떤 멘트들을 준비해 놓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프레젠테이션을 기획할 때에는요, 몇 가지 메시지에 대한 구성 전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하게 해야겠죠. 어렵지 않게, 간결하게. 예를 들면, 속담 등을 이용해서 짧지만 강한 혹은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중요한 말을 통해서 무슨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혹은 그 메시지에 대한 강조나 혹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청중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억들을 재료 삼아서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의외성이죠. 당연히 저 얘기 할 거야 라고 아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발표자가 이야기하게 되면 좀 시시해 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때로는 왜 사람들은 굉장히 반전을 좋아하죠. 반전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예상을 깰 수 있는 질문이라든지 내용들을 준비함을 통해서 더욱더 집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작업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구체성이죠. 대략 이 정도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라는 단어보다는 구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익숙한, 명확한 단어를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예를 들면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할 때에는 흔히 이해하기 쉬운 어떤 일화라든지 사례 등을 소개함으로써 청중들이 쉽게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신뢰성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표자의 신뢰성입니다. 그래서 발표자가 실제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진짜 나도 저 사람도 그런 적이 있었구나. 이것이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경험했던 사안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호 감성이 이제 또 표출될 수 있겠죠. 호소력 있고 발표자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어떤 정보를 이야기하거나 혹은 그래프를 이야기하실 때에는 어디에서 나온 정보인지 누가 말한 혹은 어떤 통계 자료인지에 대한 출처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분명한 출처를 제공함을 통해서 상대방이 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청중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다음은 감성을 자극해 줘야겠죠. 사람은 누구나 감정에 호소를 하게 되면 더욱더 빠르게 또 깊게 다가가게 됩니다. 이럼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라는 단어보다는 우리라는 단어를 써서 발표자와 청중이 함께 우리 같은 공통점, 공통 분모가 있다라고 하는 단어들을 사용함을 통해서 상대방의 어떤 마음을 조금은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감성적인 단어라든지 사례 등을 집어넣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또 사람들은 누구나 딱딱한 정보나 어떤 기사들보다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 이야기가 발표자의 경험이거나 혹은 어떤 일상적인 관계를 재조명할 수 있는 이야기, 왜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의 전환이라든지 혹은 새로운 관점들은 그 이야기에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스토리 등을 집어넣음을 통해서 더욱더 설득력을 배가시키고 쉬운 이해를 도와줄 수 있도록, 이해를 쉽게 도와줄 수 있도록 또 이런 스토리적인 부분들을 중간중간 넣어서 프레젠테이션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의 전달 스킬입니다. 첫 번째, 언어적인 스킬. 즉,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오프닝 멘트는 어떻게, 얼마나 많이 준비했느냐, 그리고 첫인상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닝 멘트는요, 어떤 내가 긴장 상태라도, 어떤 예기치 않는 상황에서라도 바로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도록 오프닝 멘트는 매끄럽게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아야 하고요. 핵심 단어 등을 체크해서 단어의 흐름을 암기해야 됩니다. 즉,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때 문장으로 암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핵심 단어들 위주로 구성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를 하나하나 전부 다 타자를 치고 그것을 문장으로 만들게 되었을 때 이 문장을 완벽하게 숙지하거나 정확하게 암기하지 못하면 중간에 기억나지 않는 문장이 생겼을 때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언가 그 다음에 어떤 흐름의 문장이 있어야 하지라고 하는 것이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번에 그 다음 뒷부분까지 완전히 하얀 백지 상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기억하기보다는 핵심 단어들 위주로 체크를 해서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고요. 그것이 오히려 더 무엇을 지금 발표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강조에 있어서도 오히려 듣는 청중들이 더욱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표현하게 됩니다.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보다는 핵심 단어 위주로 준비를 하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할 때에는요, 때로는 중요하거나 강조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큰 소리로 목소리를 높여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은 빠르게 일부러 그 흐름을 가져갈 때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효과적인 건 한창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 혹시 이럴 때 있으십니까? 라고 중간에 포즈를 주어서 중간에 잠깐 쉬는 겁니다. 그러면 청중들이 이야기하다 말고 갑자기 왜 멈칫하지? 집중을 하게 되죠. 다른 행동을 하다가도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도 갑자기 발표자가 이야기를 하다가 딱 멈추면 한번 쳐다보게 되죠. 무슨 일이야? 왜 저러지? 궁금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포즈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청중들과 발표자 간의 어떤 긴장감을 유발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스킬로 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언어적 스킬. 다음은 이제 비언어적인 스킬인 거죠. 무엇보다 시선이라든지 어떤 시선이나 혹은 동작 등을 어떤 동작으로 할 것인가, 또 시선에 대한 이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전반적으로 시선은 처음에 발표자가 서 있는 정중앙을 아이 컨택을 시작으로 해서 뭐 혹자는 M자 혹은 뭐 W형의 어떤 아이 컨택, W자로 해서 처음에 중간을 보고 그 다음에 우측, 다시 중앙, 그다음 좌측으로 시선을 분산시켜줘야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혹은 혹자는 뭐 이렇게 M자형의 시선을 줌을 통해서 그 현재 발표장에 있는 프레젠테이션 강의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한 번씩 아이 컨택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뭐 W가 되었든 M자가 되었든 중요한 건 청중들과 함께 안정된 아이 컨택을, 시선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봄을 통해서 지금 청중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눈빛은 없는지, 어떤 지금 현재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눈빛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그 정보를 또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더불어서 단순히 시선에 대한 이동을 할 때 오른쪽을 바라볼 때 눈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개를 돌리면서, 그러나 이야기를 할 때에는요, 너무 잦은 이동은 또 삼가하셔야 됩니다. 산만해지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선의 줌에 있어서 몸이 같이 이동하기보다는요, 다리는 그 자리에 아주 안정된 상태에서 서 있는 상태에서 상체와 고개가 함께 우측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중앙 그리고 좌측에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안정되고 여유로운 자세들을 연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거기에서 필요한 어떤 핸드 비주얼 핸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손동작이죠. 손동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에는 어떤 손동작을 할 것이고, 이럼에 있어서도 오픈형의 어떤 동작과 함께 너무 잦은 이런 불안정한 손동작을 취하기보다는
안정된 자세에서 불필요한 동작이 있다면 그 불필요한 동작은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제거하시고요. 그때때에 맞는 그리고 중요한 강조점에 대한 손동작들은 우리가 사전에 기획하고 그것을 충분히 연습함을 통해서 정리되어져 있는 그리고 프로다운, 신뢰감 가는 모습의 동작 등을 활용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Q&A 질의응답 스킬인 거죠. 올바른 답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무언가 청중이 질문을 할 때에는 그 질문자를 쳐다봐 주셔야 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서로 적대적인 표정이 아니라 어떤 질문을 하는지 호의적인 표정으로 호의적인 눈빛으로 집중해서 눈맞춤을 통해서 충분히 들어주시고요. 질문자의 질문이 끝났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하기보다는 먼저 질문을 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질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유와 함께 질문을 한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답변을 한 후에는 이제 될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질문자를 다시 바라보시면서 혹시 지금 제가 드린 답변이 충분히 질문자 분의 궁금함을 해소해 드렸습니까? 맞는 답변이 되었을까요? 적절한 답변이었을까요? 라고 한번 좀 확인해 주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예를 들면 곤란한 질문을 할 때, 의도적으로 어떤 곤란한 질문을 하게 될 때에는 저 사람이 지금 의도적으로 나를 곤란에 빠뜨리려고 저런 질문을 하네? 라는 게 때로는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질문을 무시하거나 혹은 그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향후에 다시 좋은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충분히 들어주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질문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해 줌과 함께 만약 그 자리에서 내가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면 충분히 그 이유에 대해서 안내를 해줌과 함께 개인적으로 끝나고 혹은 제가 충분히 그 정보는 명확하게 정확한 정보를 알아본 후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청중들의 공통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곤란한 질문을 받았거나 혹은 100% 내가 하는 답변이 발표자의 답변이 맞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 질문을 다수의 청자들에게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 질문자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질문자분처럼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라고 먼저 다수의 청자들에게 질문을 돌려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답변들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수집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저라면, 저의 경우라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발표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100% 정답은 아닙니다. 만 저라면 이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본인의 생각과 다수의 청중들의 생각을 함께 혼합해서 대답해 주는 것도 괜찮은 효과적인 어떤 질의응답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관련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 준비와 전달 스킬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질문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요약하는 과정을 통해 모든 청중이 질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공유한다. 필요하죠. 두 번째, 상황에 적합한 비주얼 핸즈 손동작을 활용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표현한다. 좋습니다. 세 번째,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준비한 것이 많지 않아서요 라고 솔직하게 표현한다. 실제 발표하는 발표자 중에 습관적으로 제가 많이 떨려서요, 준비한 것이 많지 않아서요, 시간이 부족해서요 라는 이야기를 먼저 사전에 깔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사전에 제가 준비한 게 많지 않아서요, 많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 내용이 충실했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함은 필요하나 불필요한 이와 같이 부정적 솔직함은 오히려 제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사전에 좋겠죠. 발표자는 충분히 준비를 해야죠. 그죠?
네 번째, 청중을 향해 가리킬 때는 손바닥 전체가 위를 향하는 모습을 취하고 한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않는다. 그렇죠. 손바닥 전체로. 다섯 번째,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포즈, 즉 쉼을 활용해서 눈맞춤을 피하는 청중들을 깨울 수 있고 동시에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2번 문제 가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기본 원칙 중 목적의 명확화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아닌 것. 목적에 대한 명확화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1번, 발표자는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목적. 그죠? 무엇을 하는지. 두 번째, 청중이 프레젠테이션을 왜 들어야만 하는가에 대해 떠올렸을 때 청중의 머릿속에 바로 떠오를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세 번째, 프레젠테이션이 정보 전달, 설득, 행동 촉구 등 여러 유형 중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정의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 발표자가 목적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청중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순간 청중들은 발표자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다섯 번째,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정확하게 안다면 자신만의 스킬로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필요한데요. 좋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적에 대한 명확화가 아니라 어떻게 전달하느냐, how에 대한 부분인 거죠. 즉,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이 5번 보기가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목적의 명확화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었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돼야 하겠죠. 이와 같이 5번이라고 답을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5번의 설명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이기 때문에 목적의 명확화, 왓이 아닌 것은 5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각각의 요소들, 그리고 스킬들,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3강에서는 설득과 협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